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식량 부족 문제는 조코위 대통령을 떠나서 브라보 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조코위 대통령이 10년 동안 식량 자급을 한다고 외쳤지만은 결국 2024년에 50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하게 됨으로써 1년에 4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필리핀보다도 더 많은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면서도요, 석유 수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것은 하루 생산량, 석유 생산량이 석유를 소비하는 양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석유 생산국이면서 수입국가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 150만 배럴을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 20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100만 배럴은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인도네시아 국가가 계상하고 있는 예산과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루에요, 100만 배럴은커녕 60만 배럴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 대통령 차기 정부는 적어도 하루에 4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석유 시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보 차기 정부는 학교 무상급식도 해야 하고 또 우유도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기후가요, 낙농을 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전량 수입해다 공급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에너지 광물 자원부 ESDM 장관에 취임한 바 있는 골가르당의 바릴 라하, 그러니까 라하달리아 씨는요, 그 장관은 LPG 가스도 수입하는 나라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PG를 이렇게 많이 수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LPG 수요가요, 현재 연간 700만, 이거는 컨버트 톤수인데요. 700만 톤이라고 하는데, 국내 생산량은 연간 18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릴 장관은 프로판 가스, 그러니까 C3라고 하죠. C3하고 부탄 가스, 그러니까 C4의 혼합물을 함유한 가스 자원이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장되어 있는데 국내 석유 그리고 가스전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찾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LPG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전이 어딘지 그거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실제 520만 톤의 LP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양의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수입해야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릴 에너지 광물부 장관은요, 퍼탈라이트라고 하죠. 퍼탈라이트 정부 보조금 휘발유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주요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값싼 퍼탈라이트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차량은요, 1400cc 미만의 그 사륜구동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요, 250cc 미만만 정부 보조금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장, 도요타 기장이라든지 1400cc면은요, 소형차 빼고는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이런 차, 그런 좀 큰 차들은요, 그냥 코롤라가 아마 1600cc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도 이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료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런 휘발유 보조금 제한 규정에 이어서요, 디젤유, 그러니까 경유에 대한 규정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자동차 연료 보조금 시대가 저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그저 비싼 기름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뻘땀이나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값싸게 자동차 기름을 넣던 시대는 이제 가고 비싼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어디든 이렇게 마음대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콤파스 신문은요, 교황이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통 통제 그리고 주차장 안내 등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전면 바꾸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요 만평은요, 거대 연정, 그러니까 킴스 같은 그런 연정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 그 지방선거 후보를 바라보는 그런 국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참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오늘 만평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댐 당은요, 또다시 73세, 그러니까 제 나이하고 같은 수료 팔러를 당대표로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아무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그저 건강이나 다지고 아침 저녁이나 조깅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는데 또 해보고 싶었던 일 그리고 못 해봤던 것을 다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들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 권력에 대한 탐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판국가수권당도요, 7학년의 나이인 그런 줄키플리 핫산, 제가 만나봤던 줄키플리 핫산은 상당히 건강해 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그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이어서 패럴올림픽이 폐막을 해서 돌아왔지만
아무도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곧바로 아체주 사방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아체 수마트라 북부 전국체전 성화가 23개 아체 시군을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체만 도는 건 아니고요. 북수마트라주, 그러니까 메단 이쪽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전국체전 준비가 아직 완비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체조 경기부터요, 북수마트라 델리, 그러니까 델리 세르당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은요, 미국이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5만 톤의 무기를 보낸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수송하기 위해서 미국 수송기 500대가 동원됐고요. 107척의 선박이 동원됐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크게 보도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요,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쌀이 동나서요,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벌써부터 쌀이 매진되는 현상이 일본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대지진 공포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혼란상을 빚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해 일본 벼작황은 나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고온에다가 이런 열대야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벼라든지 과수 재배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것은 제 주변에 이 상주라든지 영동 이쪽에 보면요, 사과들이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지금같이 고온에서 더 이상 견뎌내질 못하고요. 사과에 보면 옥신이라는 것이 나와서 낙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런 현상이 사과에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석에 내는 사과 빼고는요, 나머지는 사과값이 또 금값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기후도 사실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벼 작황을 비교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0.06% 성장에 그치고 있다는 농업 부분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실제 농업 부분 연간 성장률은 2014년에 4.24%에서 2023년에 1.3%로 크게 둔화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8%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최악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농업 부분 성장률은요, 기대하고 그리고 목표로 내세웠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부자바 인드라마유 논에서 4명의 오토바이 선수가 논 가운데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논바닥에 물이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벼를 심은 사이에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출발선을 놓고 오토바이를 그 가운데로 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벼 사이로 또 달리기 경주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더 아주 웃기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코위 정부의 양수기 프로그램 그런 정책과 농업용수 관계 정책을 농민들이 비웃는 하나의 상징적 시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인드라마요, 이곳은요 서부자와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리게이션 시스템도 잘 돼 있는 지대인데도 이렇게 감으로서 벼를 재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토바이가 달리겠다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도 상류에 또요 자띠그대라고 하는 커다란 대규모 저수지가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벌써 이렇게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참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닥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벌써부터 가뭄이 나게 되면은 이 인드라마유의 그 수확량이 30% 정도는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자카르타 오후 4시경에 전경을 찍은 뿌연 사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날 IQ Air, 그러니까 인덱스 공기 지수가요 170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지수는 건강에 아주 나쁜 지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자카르타가 지금 건기 절정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참 자카르타의 공기는 너무 나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고 수도만 이전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방판 뉴스에 보니까 어제 드린 바 있는 북말루쿠 떠르나떼 시에 홍수재해 2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떠르나떼 시민들은요 폭우가 내려서 돌발 홍수가 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가말라야라고 하는 화산의 폭발 잔해가 토지 전환으로 인해서 주거 지역을 덮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덮친 그 흙을 분석해 보니까 그 화산재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이것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자카르타와 찌깜백을 잇는 제2고속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찌망기스에서 출발하는 제2 자카르타 찌깜백 고속도로는요, 반둥 찔레윤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중간 지점인 사방시와 뿌르워컷 시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되면요, 자카르타 찌깜백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가 좀 숨통이 뚫려서요, 이제 까라왕 체중 구간은요 피해서 반둥으로 직접 갈 수도 있게 되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